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뒷부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조금 짧게 마무리 짓고 끝냈었죠. 오늘 할 거는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 중에 원리 합계랑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넓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따로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여기 파트는 그래도 학교 시험에 등장을 자주 하기도 하고 관련된 유형에 대한 좀 지식이 없으면 좀 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따로 스페셜 렉처로 따로 빼놨습니다.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넣으면 돈을 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자를 주니까 돈을 예금을 하거나 뭐 적금을 들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두게 되면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자가 붙어서 나온 이 금액을 원리 합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자에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단순한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단리법은 쉽게 말씀드려서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예금을 해놓잖아요. 2025년에 예금을 해놔요. A1. 그럼 2026년에는 이제 단리법에 의해서 뭐 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집어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0만 원씩 추가로 주는 거예요. 120만 원. 그럼 2027에는 140만 원 이런 식으로 20만 원씩 일정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수열을 따를 거냐면 등차 수열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금액이 일정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이제 뭐 복리법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계속 이제 처음에는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리법 복리법보다는 단리법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겠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복리법이 더 가격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등차수를 이루는 게 단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리법은 뭐겠습니까? 등비수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 파트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등비수열을 따르는 복리법을 우리가 많이 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처음에 예치를 했을 때 100만 원이 됐다고 치면 2026년에는 110만 원이 되고요. 2027년에는 12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10%니까 12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제 1년 동안 10만 원 올랐지만 1년 뒤에는 11만 원이 오르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자율이 더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단리법이 140만 원 받고 이러다가 얘는 계속 20만 원씩 추가가 되는데 얘는 10%씩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리법과 복리법은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는 복리법 계산을 많이 할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포인트에서 우리가 원리합계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걸 많이 물어볼 거냐면 적금 형식의 문제를 많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적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금의 기본적인 이제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매년 돈을 예금을 하는 적금을 드는 거죠. 적금을. 그러니까 뭐 한 번만 놓고 그 돈을 계속 예치를 해두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돈을 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예금이라고 하거든. 예금. 근데 이제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품이라고 하죠. 적금 상품이라고 해서 매달 얼마씩 집어 넣으면 그 복리의 효과로 이제 몇 달을 채우게 되면 이제 그 이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되게 짧게 뭔가 되게 짧은 그 기간 내에 복리의 효과로 뭔가를 이제 투자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적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내용이 어렵진 않죠. 적금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적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연 이율이 예를 들어서 R%예요. 자, 됐죠? 1년마다 이제 복리로 A1식을
적금할 때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수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말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기수불은 N년째 그러니까 이제 적금을 해서 N년째 말에 이 적금 금액을 묻고 있는 이 S인 거고, 그치? 이거의 원리 합계인 거고요. 그럼 기수불은 뭐냐면 1년마다라 했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1년 초에 넣냐? 초마다 적금하면 기수불이 되고요. 1년 말마다 적금하면 기말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제가 적금을 들기 시작해서 제가 2028년, 2029년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매년 이제 기수불로 계산을 해볼게요. 기수불로 계산하면 2025년 1월, 2026년 1월, 2027년 1월, 28년 1월, 29년 1월마다 이제 적금을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년마다 1,000만 원씩 만약에 이제 적금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 이율은 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2025년에 1,000만 원이었던 돈이 2026년에 되면 1,000만 원이었던 게 5% 상승해서 1.05로 곱한 만큼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2027년 초에는 이 금액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1년마다 지금 계속 복리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년째 되는 날에는 이 금액이 세제곱이 될 거고요. 4년째 되는 날에는 이 금액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는 2025, 2026, 27, 28, 29 초에 지금 예금이 계속 이 돈 자체가 1년마다 계속 연 이율이라 했으니까 1년마다 이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돈을 빼고자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N년째 말이죠, 말. 그러니까 29년 1월이 아니라 29년 말에 돈을 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은 한 번 더 1년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월에 돈 넣었잖아요. 매년 1월에 돈을 넣는 건데 여기에 1월에 넣었으면 이 1월에 이제 돈이 불었을 거고 1월에 또 불었고 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어넣었던 돈이 29년 말이 되면 이렇게 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이 1,000만 원을 쭉 냅뒀을 때 이렇게 불었죠. 근데 적금은 뭡니까? 1년 초마다 적금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25년 초에 돈을 넣었으면 26년 초에도 1,000만 원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을 집어넣게 되면 그 1,000만 원은 27년 초에는 요게 될 거고 28년 초에는 요게 될 거고 29년 초에는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29년 말에는 또 1년을 더 지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제가 26년에도 넣었으니까 이제 27년에도 돈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8년 초에도 제가 1,000만 원을 집어넣게 되면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그럼 이 돈은 또 불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9년 초에 돈을 또 집어넣으면 걔는 불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년 초마다 이렇게 돈을 투자를 했던 거고 그 돈들은 불어서 결국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된다.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던 돈은 얘가 되고 두 번째는 얘가 되고 세 번째는 얘가 되고 네 번째는 얘가 되고 다섯 번째 마지막 5년째 마지막에 넣은 건 요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제가 다 집어넣은 거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을 집어넣고 이만큼의 지금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더할 때 이게 뭡니까? 1,000만 원으로 묶어놨더니 1.05에서 1.05에 5승을 더하는 거니까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1.05 빼기 1에다가 첫째 항이 1.05고요. 그 다음에 1.05에 몇 승?
항해 개수가 5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실질적인 적금 금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튼 요게 이제 기수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넣었던 돈은 5년 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거의 이제 5년이죠. 요 돈 집어넣은 게 25년에서 29년이니까 5년 동안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1,000만 원은 5승이 될 거고 두 번째 집어넣은 건 4승, 3승, 2승, 1승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기말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말부는 말 그대로 기한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초가 아니라 12월에 집어넣은 거죠, 돈이. 26년 말에 집어넣은 거죠. 27년 말이 될 거고요. 28년 말이 될 거고요. 29년 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될 게 우리 돈은 언제 빼요? 29년 말에 빼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불이랑 기말불은 겁나 쉬운 게 기수불이 1년 더 빨리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1년 더 빨리 돈을 집어넣은 게 기수불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복리효과도 1년의 혜택을 더 받는 게 기수불이겠죠. 기말불은 말에 집어넣었잖아. 12월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뺄 때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실제로 제가 지금 아까 여기 초를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번의 돈을 집어넣죠. 25년 12월, 26년 12월, 27년 12월, 28년 12월, 29년 12월. 근데 이 12월에 받은 돈은 복리의 효과를 안 받겠죠. 왜냐면 연 이율이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가격 자체가 당연히 한 단계 줄인 이 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적금 금액이 되겠죠. 기말부는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1년을 더 적게 했기 때문에 1년을 더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1,000원으로 묶으면 1 플러스 1.05에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000 곱하기 1.05 빼기 1분의 1에 1.05 자 주의해야 할 거 여기 4승이라고 4승 하시면 안 돼요. 항해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5승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고 그래서 뭐 기수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말불에 비해서 1년 더입니다. 1년 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기말불은 못 누림. 얘는 못 누리죠. 왜냐면 12월에 이렇게 돈을 냈는데 12월에 돈 빼려고 하니까 이자 더 종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생양아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먼저 일단 원리합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합계 이해가 다 되시면 그 이후로부터 사실 이제 뭐 문제풀이 할 때나 이럴 때는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요거 좀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원리합계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먼저 풀고 제가 도형 파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 18번을 보시면 되겠죠. 페이지는 38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연 이율이 4%라고 했으니까 R이 4%가 될 거고요.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고 자, 매년 초마다 이제 100만 원씩을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기수불이죠. 자, 10년 동안 정리한대요. 10년 동안 적립하겠대. 자, 그때 10년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처음에 이제 처음 1년에 집어넣었을 거고 2년 초에 또 집어넣을 거고 3년 초에 또 집어넣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10년 초에도 이제 또 집어넣을 거고 돈을 빼는 건 10년 말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4%라고 했으니까 1.04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죠? 100분의 104니까 매년 초니까 얘는 처음에 100만 원이었던 게 2년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이제 여기다가 1.04를 곱한 게 될 거고 3년 초면 1.04의 2승이 되겠죠. 10년 초면 자 3년일 때가 2승이었으니까 10년 초면 9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돈은 이 초랑 말은 1월이고 12월이니까 1년 차이 나잖아요. 솔직하게 1월 1일이랑 12월 31일은 거의 내진 364일 정도니까 5일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 이율의 효과를 받아서 100 곱하기 1.04에 10승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가다 보면 10년 초에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들은 이렇게 9승이 될 거고 그쵸? 여기도 뭐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여기에 제가 여기다 이제 100만 원 집어넣겠죠. 10년 초에도. 그럼 이제 그 10년 초에 집어넣었던 것도 당연히 말에는 이자가
붙겠죠. 1승만큼.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100으로 묶을게요. 100으로 묶어서 그러면 얘가 1.04의 1승부터 1.04의 1승부터 1.04의 10승까지의 합이니까 이거는 100 곱하기 1.04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1.04고요. 그 다음에 1.04의 10승이죠. 근데 1.04의 10승을 우리가 지금 1.5라고 계산하라고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0.04가 되겠죠. 0.04.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얘는 100 곱하기 4분의 104 곱하기 0.5니까 2분의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요거 계산해서 얘가 52가 되고 얘가 26, 13 그래서 1,30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꾸준하게 모으면 원래 같았으면 얼마예요? 그냥 예금이었으면 100만 원씩 1년 동안 1년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집어넣으면 1,200만 원이죠. 근데 복리 효과로 100만 원이 더 상승을 한 거고 이게 지금은 고작 10년 동안 넣었는데 100만 원 이자를 받아? 라고 하겠지만 집어넣는 돈을 생각해 보시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1억이 된다고 생각해 봐. 1억이 되면 1,000만 원을 얻는 거예요. 10억이 되면요. 1억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매년 1억, 10억씩 집어넣는 사람들은 초부자겠지만 매년 10억씩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이자로만 1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연봉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게 복리의 마법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 암기보다는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얘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막판에는 그냥 거의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알고 있으니까 그냥 거의 암기식으로 가기는 하는데 결국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생각보다 별거 없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의 그런 난이도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대표 이제 17번을 볼 건데 요거는 이제 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적분을 하다 보니까 도형 파트를 이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합의 활용이잖아요. A1과 A2를 구해요. 그러면 어차피 A1과 A2는 등비수열의 관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넓이를 통해서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1과 A2를 구하는 거는 물론 이제 구하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갈래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유제 17번을 보시면서 같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A6, B6, C6의 넓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합을 구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합을 구하라는 건 아니니까 A1과 A2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통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끌어내고 A6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A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A1은 가장 큰 삼각형, 가장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뜻합니다.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2라 했어요.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3에 12의 제곱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답이 A1, B1은 36 루트 3이 나오겠죠. A2는 그거를 절반씩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절반씩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럼 이 넓이는 얘가 이제 6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6이 되겠죠. 6. 그래서 A2는 4분의 루트 3,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9 루트 3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R이라고 하는 게 36 루트 3에서 9 루트 3이 됐으니까 4분의 1이고 A1이 36 루트 3이 되니까 우리가 A6이라고 하는 것은 36 루트 3 곱하기 4분의 1의 5승이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이제 A6도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풀이해드린 거고, 직접적으로 이제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겠죠. A1과 A2만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A1과 A2를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지금 이 수학의 바이블 필수 예제들에는 없을 텐데 점점 이제 교육청이나 평가원 문제를 보다 보면 있고요. 여기서 극한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리미트라고 하는 극한으로 처리해버리면 얘는 수열의 극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 중에서도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등비 급수라고 부르는데 요게 학교 시험에 꼭 하나씩 또 등장하는 킬러 주제입니다. 그때 이게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요겁니다. 일단 우리가 결국 구해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A1과 R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내면 모든 등비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계산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아까 방금 대표 예제 17번처럼요. A2를 구하기가 쉬우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이 A2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A1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는데 자, 무조건 비율 관계는 다 지켜요. 그 말은 뭐냐면 A1과 A2는 서로 닮은 관계입니다. 닮은 관계. 그럼 우리는 이 닮은 관계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닮은 비를 알 수가 있고요.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 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넓이 비가 결국에는 공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비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딱 이건 거죠. 자, 요 첫 번째 삼각형이 나왔고요. 첫 번째 삼각형의 이 길이가 12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길이 몰라도 되고. 대신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는 거죠. 요 길이 같다. 그러면 지금 첫째 항의 길이가 요 길인데 두 번째 항의 길이가 요거랑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되죠. 두 번째 길이는. 그러면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는 얼마가 될 거냐면 1대 2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절반 길이니까. 1대 2분의 1이 닮은 비라면 이거는 1대 4분의 1이 넓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분의 1 넓이 비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직접적으로 길이를 구하지 않고 A2를 찾아내는 방법이 이 닮은 비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첫 번째,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도형의 성질을 진짜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해서 A1과 R을 찾을 건데요. A1은 그냥 여러분들이 풀듯이 풀면 되고 이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첫째 항은. 근데 이제 두 번째 공비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공비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최종 공비 이꼴 넓이 공비. 뭐 보통은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거니까 넓이 공비 곱하기 개수 공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개수 공비. 개수 공비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텐데요. 1회 시행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2회 시행했을 때는요. 요거를 한 번 더 복제해서 여기서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1회 시행에서는 요 사각형들의 넓이들이 될 거고 2회 시행에서는 요 사각형들의 넓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들은 사각형들끼리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축소 버전이 뭔가 이루어졌고요. 개수들도 늘어납니다. 처음에 4개였죠. 근데 몇 개가 됩니까? 16개로 바뀌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개수 공비가 4개에서 16개가 됐으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개수 공비가. 그렇죠. 개수 공비가. 그래서 개수 공비가 4가 될 거고 넓이 공비만 세워주면 되는데 넓이 공비는 잘 봐요. 지금 이 친구의 길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넓이 공비는 결국에 닮은 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닮은 비. 닮은 비 이코르 길이 비. 길이 비만 보시면 사실 넓이 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얘랑 얘는 무조건 닮아 있을 테니까. 그럼 얘는 요 길이죠. 요 길이고 얘를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요 길이는 1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니까 즉 이 닮은 비는 1대 3분의 1의 닮은 비를 갖고 있고 넓이 비는 1대 9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분의 1이 넓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9분의 1이 넓이 공비고 개수 공비 아까 4라고 했으니까 이 도형의
최종 공비는 9분의 4가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R이라는 값이 9분의 4가 된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5회 시행 후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5회 시행을 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는 자, 이거 넓이를 계산해 보시면 첫 번째 시행은 16 얘가 9분의 64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5번 시행 후의 도형의 넓이니까 A5고 9분의 64에다가 9분의 4에 4승을 곱하면 되겠죠? 아래 4승이니까. 이해됩니까? 끝!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넓이 공비는 우리가 닮은 비를 통해서 길이비로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공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시행에서 개수가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요럴 때 이제 개수 공비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서보다는 고쟁이나 이런 교재에 들어가시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대수 쪽 들어가 보시면요. 이 뒤쪽 이 활용부 파트에 보시면 뭐 요런 문제가 있어요. 뭐 요런 문제들 632 이런 문제들이 딱 가장 대표적인 뭔가 등비수의 한 문제죠. 제가 하나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619번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국에 얘랑 지금 구하라는 게 뭡니까? 문제를 쫙 읽어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네, 문제 읽어보시는 게 SN을 구하는 건데 모든 사각형들의 합이에요. RN에. S1 뭐냐면 얘입니다. S2는요. 얘랑 얘 더하는 거예요. S3는요. 얘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R1에서 기존에 있었던 도형에서 뭔가 더 추가가 되고 있죠. 뭔가 더 추가가 되고 있는 느낌이죠. 뭔가 더 추가가 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S8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기 이거 그 다음에 더하기 얘 더하기 얘네들 더하기 얘네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째 항부터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 항은 어떻게 계산하냐?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1이라는 것을 찾을 겁니다. 그럼 A1은 지금 뭐 나와 있는 정보가 직각 이등변이고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제가 여기를 뭐 임의로 x라고 할까요?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죠? 여기도 x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직각이고 얘가 45도잖아요. 여기가 x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x가 되겠죠? 따라서 이 빗변의 길이가 3x니까 3x 이코르 자 1대1 대 루트 2니까 빗변 길이가 루트 2라서 x가 3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제곱하시면 결국 9분의 2가 첫 번째 R1에서의 도형의 넓이에요.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A2를 찾아서 얘랑 얘 넓이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닮은 비를 통해서 공비를 찾아낼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공비를 찾아낼 거고 최종 공비라고 하는 것은 개수 공비에서 넓이 공비를 곱해야 되는데 개수 공비를 보시면 사각형이 지금 한 개짜리에서 두 개가 됐다가 네 개로 바뀌었고 8개가 됐죠. 두 개씩, 두 배씩 늘어나는 거 보입니까? 처음에 한 개, 두 개, 네 개, 8개니까. 개수 공비는 2입니다. 곱하기 넓이 공비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넓이 공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냥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사각형이랑 이 사각형의 길이비로 보셔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요 친구인데 이 친구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직각 이등변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 자체를 축소시켜서 얘가 됐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근데 얘 한 변의 길이는요. 요게 되거든요. 그 x가 되는 거예요. x가 3분의 루트 2였잖아요. 이게 닮은 비예요. 닮은 비. 그럼 넓이 b는 1대 9분의 2가 될 거죠. 1대 9분의 2니까 얘가 넓이 공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 9분의 2를 곱하시면 이게 최종 공비가 됩니다. 공비까지 나왔으니까 S8을 구하라고 하면 S8은 A1부터 시작해서 A2 더하기 A8까지 합인 거죠.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되고 A2는 얘네들, A3는 얘네들이 되는 거, A4는 얘네들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거들의 합이 될 거니까 얘는 1-9분의 4분의 첫 장이 9분의 2고요. 그 다음에 1-9분의 4의 8개 항이니까 8승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9분의 5가 될 테니까
약분해주면 5분의 2. 그래서 5분의 2인 5번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 잡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죠. 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게 삼각형이 이제 A1 삼각형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A2의 어떤 도형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4인데 이게 3이 돼요. 그럼 공비가 얼마냐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4대 3이다. 일단 A1과 A2 길이를 적어 놓고요. N가라면 이 친구를 1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1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양변에 4를 나눌게. 1대 4분의 3이거든요. 그럼 넓이 B는 1대 16분의 9가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 넓이를 S라 잡으면 얘 넓이는 16분의 9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1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이제 이게 넓이 비면 16대 9니까 얘가 16S고 얘가 9S니까 양변에다 뭐 16 나눠가지고 얘가 S면 얘가 16분의 9S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축약시킨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의 비율이면 16분의 9배 하면 그 다음 게 될 테니까 얘가 공비가 된다라는 사실이겠죠. 여튼 여기까지 하면 등비수열의 합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남은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조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